안녕하세요. 이훈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13일입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좀 좋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가 결국 이제 기술적인 어떤 쌍봉의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22,00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또 일본에는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이 악재들이 또 노출되면서 증시가 또 불안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락의 어떤 이 미국 특히 미국 증시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세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한 매매는 절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왜 하락했느냐? 결론적으로 뭐죠? AI 거품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AI 거품론. AI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AI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기업도 있죠. 뭐 구글이나 뭐 오픈 AI도 돈을 벌고는 있지만 지금 생각한 어떤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그게 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었고 브로드컴도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2026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다행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점도표상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2026년 금리 인하가 이게 횟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준 의사 의장 지명을 할 텐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 말을 잘 따를 것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 유동성도 그 풍부하진 않아요. 금리 인하가 됐지만 연준의 준비금이 자체가 많이 지금 최저치를 4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AI 거품론 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연준의 준비금 자체가 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문제들,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어떤 차이의 갭이 점점점 이제 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 증시가 좀 버벅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S&P나 결국 이 고점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죠. 금리 인상은 거의 100% 할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외에 어떤 얘기를 우에다 총재가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일본은행에서 추가적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K의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무리한 어떤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는 좀 지켜보는 매매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전고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기로점이 놓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넘기보다는 못 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삼아가지고 다시 트라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번 페이크성 양봉을 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페이크스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또 하락을 쭉 하는 그런 스타일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음봉에 대한 부분들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 정부의 정책 활성화, 그치?
코스닥 정책 활성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코스닥은 정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변동성 장세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미국의 또 선물 옵션 만기도 껴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국면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종목별로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좀 리스크 있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결론적으로는 로봇 관련주, 또 바이오 관련주, 그다음에 또 자산 리레이팅 평가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볼 종목은 바로 뭐 로봇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SK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유일로보틱스가 결국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T로보틱스 운송 로봇 쪽죠. 이것도 한번 움직임이 좀 보여줄 수 있고, 지금은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SPG, 그죠? SPG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 아직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부에 있는 것들, T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좀 더 낫다. 아마 하이젠 RNM 이런 것들, 하이젠 RNM 이런 것들도 차라리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악재가 있어서 좀 크게 떨어진 것도 있고, 나이트 웨어젠도 지금 이제 알트비포에 대한 특허 분쟁이 좀 더 양상이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티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기가 사실은 좀 당분간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티오젠보다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나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ST팜,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이빌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중 봐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에서 뭐 소록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록스 같은 경우는 아리바이오의 이제 경영권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록스 같은 기업들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볼만하다. 그 다음에 지아 이노베이션도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름 테라피틱도 계속적인 컨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좀 들어간 다음에 보는 게 낫긴 하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전고체 배터리,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애경 케미칼, 그 다음에 뭐 CIS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결혼 음봉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평가 관련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그나마 안전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죠. 롯데칠성이나 어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있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뭐 상한가를 또 갔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여전히 뭐 이 기업은 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우주항공이나 통신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주항공의 스피어 이런 기업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말고도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 쪽에서는 뭐 KMW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솔리드 그 다음에 RFHIC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나 또 다음 내년에 그 주파수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6G 관련주들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따라가는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조정 나온 종목을 컨택하자라는 말씀을 더더욱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두 개의 가장 큰 이벤트를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 주시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